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오늘 약간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 굳어있어. 사랑에 대한 사람을 잊는 방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을 해보고 이별을 한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인터넷에 이별 휴유증 극복 방법을 쳐본 적이 있을 거야. 나도 한때는 그랬었고, 그 고민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게. 다른 피터팬들이 댓글로 달아줄 수도 있고 응원이 되는 글을 달아주면서 내가 영상을 찍는 것보다 그런 응원의 댓글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꼭 지켜봐주고 해줄 말 있는 사람들은 댓글에다 싹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볼게. Fit the size. 사람 있는 법을 알고 싶어요. 귤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학생입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는 연애를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면서 연애는 딱 2번밖에 하지 못했었는데 2번의 연애도 다 몰래 사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을 찾았고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어머니 몰래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는 것처럼 사귀던 중간에 어머니에게 들키게 됐고, 어머니는 당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맞았고 절대 사귀지 말라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헤어진 상태였지만 아직 서로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연락처에도 저장을 하지 않고 팸이나 페북 등은 항상 지워놓고 서로 사진도 찍지 않고 학교 갈 때 같이 가거나 학교에서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구속하면 구속할수록 더 이제 막 삐뚤어지고 그러는 게 사춘기 시대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러느니 그냥 사귀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키지 않고 잘 사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2-3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셨고, 반대하는 저의 의견은 당연히 무시됐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장거리 연애로 사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귀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사를 가고 난 뒤 며칠 후에 제가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미련만 남은 상태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친구는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을 만났고 저는 약 1년째 되는 지금까지도 그 친구를 잊지 못하고 연애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가끔씩 원래 살던 동네로 가서 그 친구도 만났었고 아직 저를 잊지 못했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았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새로 남자친구를 만났더라고요. 이젠 저를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도 하고요. 과연 사람을 어떻게 잊어야 잊을 수 있을까요? 피터 형 도와주세요. 짜증나. 부모님들 좀 자식들 연애하는데 제발 내버려 두세요. 청춘 좀 즐기게. 답글을 한번 또 읽어볼게. 우선 연애에 관해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불꽃과 같은 연애를 했다는 거에 대해 박수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거에 대해 위안을 드리고 싶네요. 사람을 잊는 것,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연애까지 했던 사람을 잊는 건 진짜 어렵죠. 가끔씩 누군가는 본인한테도 새로운 사람 한번 만나봐라 라는 말을 할 텐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년이 지남에도 아직도 못 잊었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선 그 사람을 자꾸 새로운 사람의 모습에 투영할 확률이 높아서 되려 더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좋아하는 사람을 잊을 땐 단칼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추억, 기록, 사진 등 전부 지워버리고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언젠간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는, 아무리 부모님이 구속을 하더라도 할 거 다 한다. 아무리 통금을 만들어보고 뭐 해봤자 아침에 클럽과 애프터 클럽 6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하는 클럽도 있거든. 대실? 숙박을 해야만 막 그 관계를, 내 성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속을 하면은 더 삐뚤어질 것 같은데, 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얘기를 수렴하는 편인 것 같긴 해. 수렴하는 거는 좋은데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 공부 때문에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공부 잘하면 하버드 가겠어요? 선생님? 부모님을 그냥 이 영상을 보여줘. 연애를 많이 하고 성숙해지고 감정의 폭도 넓어지고 유의미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지, 뭐 기계처럼 공부만 하다가 뒤지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애하면서 이 여자친구랑 같이 독서실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집 보면서 막 내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공부에 재미도 붙이면서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연애이자 인생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딘가 사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사실 고딩 때 한번 연애 경험이 있고 연애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쏠이랑 같습니다. 고딩 때 만난 그 여자는 우연히 아는 형 소개로 만난 여자였고, 전 그때 여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PC방, 학교, 야자 이 루틴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죠. 대학에 입학하고도 남초과로 갔고 아싸라서 소개팅은 해본 적도 없었죠. 술 마시면서 어영부영 1년을 보냈습니다. 학과랑 맞지 않았고 학교랑 거리가 멀었던 거라 1년 동안 술 마시면서 뭔가 병신 같아 보여서 다짐했죠. 다시 열심히 살자라고. 그래서 21살부터 재수를 했습니다. 수능은 꼴랑 망하고 재수가 끝났습니다. 가정형평상 어려서 더는 못했고 제 자신이 몸이 망가졌고 뭔가 힘들었습니다. 의지도 약해졌고요. 핑계였죠. 엄마한테 특히 미안했고요. 원래 어머니께서 신장 이식도 받으셨고 재수 끝나고부터 악화돼서 다시 대투석까지 받게 됐습니다. 군대는 어머니께서 투석과 가정환경 때문에 5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알바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엄마 권유로 다른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뭐 비대면 수업으로 1학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살 때부터 23살까지 좀 헛살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답답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뭔가 남들한테 사랑 주는 게 어렵습니다. 항상 고슴도치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방향이 없습니다. 반병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도 안 되고 인생의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가정 환경이 남들과는 남달라서 평범하게만 살아가고 싶다. 그 평범함을 살기도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요즘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거 좀 힘든 시기야. 그렇다고 아예 답이 없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 지금 너 나이 때에 내가 뭘 해야겠다 딱 정하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 너 나이 때에 흔히 하는 고민인 거야. 30살 돼서도 미래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20살 초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너의 현재의 상황은 알았어. 너가 충분히 인지를 했어. 그러면 이거를 타파해야지. 공부가 답은 아니거든.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디테일하게 너의 상황을 아는 게 아니어서 좀 아쉽다. 일단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은 좀 방어 기제를 두기 마련이거든. 내가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연애를 해봤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 연애라는 게. 나도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웠어. 여자 손도 잘 못 잡고 막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옛날에 나에 비하면은 많이 알고 있지. 지금은 이런 것들은 너가 노력을 하는 한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훈화선. 사랑을 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듯. 님이 경제적으로 좋거나 사회적 위치가 좋은 거와 상관없이 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 될 듯. 크한 이 작성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남이 호의를 해주면 뭔가 부담스럽고 껄끄럽습니다. 뭔가 어렵고요. 남녀를 떠나서 제 가족이 아니면 그렇던데요. 조언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또 훈화선이 대댓글을 달았어. 호의를 받으면 껄끄럽다는 게 어떤 호의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님이 호의를 받으면 또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귀찮아서 그러신 거면 그냥 아 고마워 너도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주기만 해도 반응 갈 것 같아요.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다들 무슨 만남을 가져도 싹 다 비즈니스 관계니 뭐니 해도 그 안에서 인연은 있더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경계는 해야지.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경계는 하되 너무 또 부담은 갖지 말라 이거야. 인간관계라는 것이 상호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지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너 자신도 돌아보고 하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아. 김상건. 진로 고민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지만 전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네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도 찾는 거죠. 연애에 대해선 그래서 느껴지는 건 글쓴이 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남에게 사랑을 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 분의 입장과 너무 잘 맞는 노래 하나 추천하고 갈게요. 크루셜스타 Love Yourself. 경쟁이 삶의 전부는 아냐.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한운. 교감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드는 취미들 많으니까요. 연애 상대를 찾는다 라기보다는 주변에 친구를 많이 만든다 라는 느낌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여자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던가 각자 또 다른 사람의 사람 사는 냄새라던가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많이 싫어하시는 것 아니면 러닝이나 사이클, 등산, 동호회 등도 20대 30대 모임으로 젊은 층들만 모이는 모임들이 있고요. 가볍게 사람들과 관계하러 가볼까나 정도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호하시는 것 중에서도 분명 넓게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분야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약간의 우울감이 있고 자신감이 부족할 때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의식적으로라도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되어요. 좋은 해결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뭐 운동을 싫어한다고 안 하고 뭐 게임을 싫어한다고 안 하고 이러는 것보다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 많이 있잖아.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빈카드. 연애를 못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20살, 23살에 헛살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3살이면 지금 봐도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알바든 무엇이든 한번 다 경험해보고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걸 찾아봐요. 분명히 마음에 드는 거 하나쯤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말을 잘 해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누굴 사랑하겠다 그래. 그럼 세 번째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환승 이별의 후유증에 대해.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딘가에 살고 있는 27살 남자입니다.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환승 이별의 후유증에 오래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환승을 하고 절 떠나간 사람과는 1년 정도 사귀던 중이었고 헤어진 지는 지금 1년이 좀 넘었네요. 그 당시를 설명해드리자면 뭐랄까 헤어질 당시에 너무 급작스러웠고 심지어 카톡 이별을 당한 터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어찌저찌 친구를 통해 환승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력감에 분노에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뺏긴 굴욕감, 자존심 상함, 사실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아직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두 달 정도는 반페인으로 매일 울고 술 먹고 살다가 억울하고 내 잘못
것도 아닌데 싶어서 마음 굳게 먹고 심리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일부러 술자리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가면 삶을 조금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쩌다 보니 연애의 기회가 와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친구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환승의 기억 때문에 마음을 쉽게 주지 못했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별할 때도 그렇게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마음을 안 줘서. 뭐 그 후로도 몇 달이 지났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환승한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요. 과거엔 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컸는데 지금은 문득문득 생각난달까? 뭐 할 때도 그때 걔랑 이거 했었는데 거기 같이 갔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쉽게 그 마음을 표현해보자면 옛날엔 풀스윙으로 죽방 때리던 느낌이라면 지금은 잽으로 툭툭 얼굴 치는 느낌이랄까? 잔잔하게 계속 생각이 나요. 제가 막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여태 연애를 못 해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계속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도움이 좀 될까요? 참고로 다시 연락한다거나 만난다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도 약간 보고 싶긴 한데 두 번은 그렇게 못 힘들 것 같아서. 야, 내가 이별했던 거랑 똑같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시간이 약이다 하지만 1년 반까지도 정말 너무 힘들었고 너무 보고 싶은데 성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 바람을 폈기도 했고 이게 다시 만나고 싶진 않은데 그리운 거야. 증오하다가도 그리워지고 막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인스타 들어가서 훔쳐보고 이랬었는데 자꾸 보니까 좀 못생겨 보이더라고. 그동안 내 취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이 이별을 너의 성숙함으로 승화시켜야 돼. 바쁘게 살면서 정상 궤도로 삶을 올려놨다고 했잖아. 너가 이 여자로 하여금 너가 망가져서는 안 돼. 근데 너가 이 여자로 하여금 나중에 돌아봤을 때 너가 이만큼 발전을 했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뭐 난 지금 지나가다가 만나도 그냥 뭐 인사를 하거나 그냥 쌩까고 지나가거나 그럴 것 같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 너의 고민에다 답글을 달아준 친구들의 댓글도 한번 보자. 신발은 블레이저.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흐려지긴 합니다. 연애를 수없이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억나도 별 생각 없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 너한테는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인 거야. 그거를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어. 앞으로 너가 만날 인연들이 더 소중하고 값진데 굳이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뭐하냐. 되돌아갈 것도 아니고 만날 것도 아닌데 너는 너 삶 열심히 사면 돼. 그릴 나쁜 밤. 진짜 뻔한 말이긴 한데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서 덤덤해져 가는 게 정답이긴 하더라고요. 빅포스. 시간이 답인데 그 시간 동안 아픈 건 사실. 마음에 굳은 살 베기다가 3살 돋게 해줄 좋은 인연 만나실 겁니다. 후룰룰루. 어차피 환승이 아니더라도 끝났을 인연이라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급급하게 연애를 하려는 것보단 오롯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바쁘게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잊었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좋은 인연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은 딱 진짜 이 정도뿐이야. 환승 이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별했을 여자애니까 그런 애니까 다행이다. 내 인생에서 내 결혼 상대에서 한 명 제대로 걸렸다. 그런 생각하면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형도 이제 바람피는 걸 알게 되고 일주일 동안 헤어지자고 말을 못해서 내가 손해야. 너무 좋아하니까 일주일 동안 나 마음 정리하고 딱 헤어지자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었거든. 그런 좀 결단력도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데이고 나면 다음 연애 때 더 방어를 하게 되고 마음을 덜 주게 되고 그런 것도 있어. 너가 말한 것처럼 그런 연애를 했을 때 충분히 그 감정을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가 막 그렇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진 않은데 영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댓글 다니까 그런 거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 자요.